약간 이렇게 했더니 좀 덜 아픈 것 같으면 걸을 때도 약간 이렇게 걸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허리 통증이 나타날 때 첫 번째 반응은 안 아픈 곳을 찾으려고 자세를 바꾼다. 일단은 급하게 통증을 피하려고 하는 자세이기 때문에 피하려고 하는 그 대피 자세가 또 다른 근육을 평상시보다 더 많이 쓰게 할 것이고, 그 반대쪽에 있는 근육은 또 늘어나 있게 되죠. 이게 이제 결국은 척추에 더 많은 스트레스와 부하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자, 허리 통증, 현대인들 잘 안 움직인다는 것이고요. 고정된 자세에서 오래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잖아요. 이제 허리는 앞과 뒤, 이 옆쪽으로 근육들이 다 척추에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35세 이후부터는 안타깝게도 1년에 1%씩 근육이 감소됩니다. 자, 근육이 감소되면서 나타나는 이 근육의 증상은 뻣뻣함인데요. 거기다가 이제 가만히 앉아있는 이 자세를 오래 유지하게 되니까 가뜩이나 근육도 빠지면서 기능이 떨어지면서 척추에 붙어있는 근육들이 좀 뻣뻣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바른 자세로 앉아있다 그러면 좀 덜 하겠지만 다들 좀 약간 구부정하고 옆으로 약간 이렇게 지어 있는, 이렇게 뒤틀려 있는 모양 자세를 유지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한쪽 근육은 조금 타이트해지고 한쪽 근육은 늘어나게 되는 이런 근육 불균형을 일으키죠. 그래서 엑스레이, MRI에도 확실한 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이런 근육의 불균형 현상 또는 근육 약화 현상 또는 근육 경직 현상, 이런 것들 때문에 허리 통증이 있다, 그리고 허리 통증을 체험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업무를 집중해서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앉아 있었다면 좀 일어나서 간단한 1분에서 2분 정도의 스트레칭만 해도 이것을 디톡스라고 하죠. 이 독소를 좀 뺄 수 있는 이런 효과는 충분히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허리 통증이 심해지게 되면 움직이면서 허리 통증이 나타나기 때문에, 또는 그 자세에서 허리 통증이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뭔가 1번 안 아픈 자세를 찾으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평소 때보다 많이 구부정한 자세나 아니면 허리를 이렇게 폈더니 좀 덜 아픈 것 같으면 이런 자세를 유지하려고 하겠죠. 아니면 약간 이렇게 했더니 좀 덜 아픈 것 같으면 걸을 때도 약간 이렇게 걸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허리 통증이 나타날 때 첫 번째 반응은 안 아픈 곳을 찾으려고 자세를 바꾼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가 될까요? 그 자세는 우리가 평상시의 자세는 아니거든요. 일단은 급하게 통증을 피하려고 하는 자세이기 때문에 그 피하려고 하는 그 대피 자세가 또 다른 근육을 평상시보다 더 많이 쓰게 할 것이고, 또 그 반대쪽에 있는 근육은 또 늘어나 있게 되죠. 이게 이제 결국은 척추에 더 많은 스트레스와 부하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악순환이 되는 건데요. 그럼으로 인해서 이 허리가 더 나아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계속해서 좀 악순환되는 현상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큰 문제인데요. 하여튼 어찌됐건 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근육 불균형으로 통증이 나타났다, 아니면 진짜 삐끗해서 나타났다, 그런데 이것을 좀 피하고 덜 아프기 위해서 만든 자세가 또 우리를 더 아프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허리 통증이 특히 이제 소화기관하고 이 연결됐다는 것은 아주 흥미로운데요. 허리에 붙어 있는 근육들, 특히 앞쪽에 있는 건 한번 들어보셨겠지만, 뭐 장요근, 이거 허리에 중요한 근육이다 그랬는데, 그 근육 앞쪽으로 또 이게 또 다 장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이 좀 타이트해지게 되면 장기 근육들도 또 영향을 받는다라는 이러한 대체의학에서 나오는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허리가 아프면 특히 이제 구부정한 자세를 갖게 될 경우에는 위부터 이 소화기 자체를 똑바로 열어놓고 연동작용이 되게끔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여기가 이렇게 구부러지게 되면서요, 요 식도도 압박을 받고 우리 위도 별로 좋지 않은 포지션에 가 있을 수 있게 되겠죠. 모든 게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바른 자세를 가지고 가야지 이 소화 기능도 좋아지는데, 허리 아픈 곳들로 온몸에 힘을 주게 되고 좋지 않은 자세 가게 되면 또 소화 기능에 영향을 부정적으로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단순 허리 통증은 일단 뭐 잠만 잘못 주무시게 돼도 우리가 얻을 수 있고, 또 잠깐 무거운 거를 갑자기 들다가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집에 놀러 온 손주를 잠깐 이렇게 안아줬다가도 근육이 놀라서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냥 너무 많이 오랫동안 앉아 있어서 이럴 수도 있는데요. 디스크는 일단은 구조적인 파열입니다. 디스크는 구조적인 손상이기 때문에 디스크 안에 있는 수액이 흘러나와서 우리 척추에 있는 신경을 직접 건드리게 돼서 기계적으로 그 신경이 눌리게 되면 그 신경이 넓적다리 앞쪽을 지나가는 신경이건 뒤쪽을 옆쪽을 지나가는 신경이건 그 신경이 압박을 받기 때문에 저림 현상을 동반하죠. 저림 현상을 또 동반하면서 또 굉장히 이 뭐 침으로 이렇게 찌르는 것 같이 아주 우리가 슈팅 페인이라고 그러는데 뭔가 총으로 쏜 것 같이 그냥 아픈 그런 통증이 있을 수 있는 거. 그러나 이 일회성 아까 나타나는 이런 통증들 같은 경우에는 뭐 날카롭기보다는 약간 좀 묵직하면서 뭔가 누가 나를 이렇게 때린 것 같은 이런 통증일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조금은 다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차이는 이제 일회성으로 나오는 통증이나 디스크가 아닌 비디스크성 통증은 한 부위에 이렇게 국한돼 있고 그 부위에 이렇게 모여 있을 수 있는데, 디스크하고 연결된 통증은 관절을 넘어서서 발까지 이렇게 흘러내려갈 수 있는, 저림이나 통증이 이렇게 전달될 수 있는, 그리고 더 한 관절이 아니라 더 많은 관절을 넘어가면서 아플 수 있는 이런 특징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 환자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이제 허리를 움직일 때 구부리거나 펴는 동작을 천천히 해야 됩니다. 언제나 고관절을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이제 허리만 그냥 척추만 구부리고 피는 거는 굉장히 큰 스트레스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골반을 같이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제 디스크가 터졌다, 디스크가 손상됐다라는 것은 이 골반과는 좀 상관은 없거든요. 골반은 여전히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허리 척추를 구부릴 때 같이 골반도 같이 구부려질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척추를 펼 때 골반도 펴지는, 즉 움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릎도 같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요 위에 있는 어깨도 같이 움직여가면서 너무 뻣뻣하게 척추에서만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게.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허리가 그렇게 아프신 분들은 이 척추에 대한 긴장감이 많아요. 그냥 척추 위주로 보호하려고 하시는데 그것이 훨씬 더 큰 스트레스를 전달할 수 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리와 상체를 엮어서 서로 함께 유기적으로 움직여라. 그리고 천천히 움직여라.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팁이 되겠습니다. 가볍게 허리를 살짝 구부리고 펴고, 옆으로 저처럼 옆으로도 이렇게 구부리고 살짝 이렇게 회전시키는, 척추가 계속해서 자극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적은 범위 내에서의 이런 다양한 자극을 주는 것이 허리 건강에 좋습니다. 그러니까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늘 허리에 긴장감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구부리는 거나 이런 펴는 것을 할 때 굉장히 염려가 되고 불안해 하십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너무 크게 구부리거나 크게 펴는 거 아니어도 이렇게 가볍게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이런 것들 마치 그냥 장난치듯이 이런 운동들은 충분히 하실 수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스트레칭인데 동적인 스트레칭이다 이래서 알려져 있어요. 뭔가 움직이면서 할 수 있는 이러한 스트레칭을 앉아서도 하시고 또 서서도 가볍게 아침, 점심, 저녁에 반복하시면 허리는 굉장히 또 부드러워지고 또 힘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훨씬 불편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